혹시 이런 말 자주 듣고 계신가요? 너니까 부탁하는 거야.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네가 아니면 안 돼. 우린 가족 같은 사이잖아. 이런 말들은 언뜻 듣기엔 따뜻해 보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다른 뜻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하려는 걸까요? 착한 마음, 책임감,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슬며시 건드려서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부탁을 들어주게 만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당연해져 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엔 더 큰 부탁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도 못 거절하면 결국 나는 그 사람에게 계속 이용해도 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관계라는 건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내 쪽에서만 주게 되고 상대방은 받기만 하는 관계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렇게 교묘하게 내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말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경계를 세워야 하고 어떤 말은 아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고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시간을 더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1장. 너니까 부탁하는 거야. 정말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한텐 이런 얘기 못해. 처음엔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를 믿어주나 보다. 내가 의지가 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아주 교묘한 심리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나에게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거절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너니까 부탁하는 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나는 이미 책임감과 죄책감이라는 덫에 걸린 상태가 돼버립니다. 내가 거절하면 섭섭하겠지. 나밖에 없다는데 내가 안 해주면 너무 매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하고 싶지 않은 부탁도 억지로 들어주게 됩니다. 한번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넘어오는구나. 상대는 그걸 학습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더 자연스럽게, 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죠. 지난번에도 도와줬잖아. 이번에도 좀 부탁할게. 처음엔 가벼운 부탁이었다가 나중엔 시간, 에너지, 경제적 부담까지 요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거절은 더 어려워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여러 번 들어줬기 때문에 갑자기 거절하면 더 미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지금 와서 안 한다고 하면 괜히 뒷말 나오겠지. 그동안 잘해줬는데 내가 갑자기 변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그렇게 점점 더 이용당하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이 부탁을 들어주는 건가? 아니면 거절 못할까봐 억지로 하려는 건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후자라면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선을 분명하게 긋는 말을 연습하는 겁니다. 고맙지만 이번엔 내가 도와주긴 어려워. 늘 도와줄 순 없는 일이야. 이번만은 내 사정이 먼저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상대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담담하게 반복하세요. 세 번째는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착하다고 해서 언제나 이용당하는 대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착한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진짜 좋은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2장.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이번만 부탁할게.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 이번 일만 끝나면 정말 신세 안 질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 이번 한 번만 해주자.
그렇게 생각하며 손을 내밀어 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정말 한 번으로 끝났던 적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그리고 또 다음에도 또 한 번. 처음엔 소소한 부탁이었는데 나중엔 아예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한 번만이라는 말에 약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안의 선의와 책임감을 자극하거든요. 이 사람 지금 급하구나.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한 번쯤은 도와줘야지. 그렇게 스스로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때로 그걸 너무 잘 알고 이용합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또 들어주는구나. 이번엔 좀 미안한 척만 하면 되겠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도와주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려 하면 그때부터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아니, 지금까지 다 해줬으면서 왜 갑자기 그래? 너무 서운하다.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감정적인 압박까지 더해지면 거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나는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 한 번만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처럼 보인다는 것. 그런데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턴 점점 더 큰 부탁이 따라온다는 것. 한쪽은 점점 더 당연하게 요구하게 되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런데도 거절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한 번만이라는 말 자체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 들리면 그 안에 숨어 있는 패턴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정말 이게 이번이 마지막일까?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절의 연습입니다. 처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거절을 성공해야 다음부터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이번 한 번이라도 내가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단호하면서도 관계를 위한 말투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정말 좋은 관계는요. 상대방이 내 상황도 배려해주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계속 한 번만, 이번만을 반복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미련 갖지 말고 선을 긋는 것이 내 마음과 시간을 지키는 길입니다. 3장. 네가 아니면 안 돼. 정말 너 아니면 누구한테도 못 부탁해. 너만 믿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요, 언뜻 들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믿어주네. 이럴 땐 내가 한번 힘을 써줘야지.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은 왜 꼭 나만 고르고 있을까요? 주변에 도움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 말의 진짜 위험성은 나를 죄책감의 감옥으로 밀어넣는다는 데 있습니다. 네가 아니면 안 되라는 말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한번 거절하려 하면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내가 안 해주면 이 사람 정말 곤란할 텐데. 그렇게 책임감, 죄책감,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상대는 정확하게 노립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가 아니면 안 되라는 말을 믿고 내가 계속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과도한 의존은 건강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요. 상대방 한 명에게 모든 걸 기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적절하게 나누고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네가 아니면 안 되라는 말은 듣는 순간 내가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내 일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도와줄 순 없어. 처음엔 상대가 당황할 겁니다. 아니, 너밖에 없는데 왜 그래? 그럴 때일수록 단호하게, 담담하게 반복해서 말하세요. 왜냐면 그 순간을 못 넘기면 그 다음엔 더 큰 부탁이 옵니다. 그리고 더 큰 죄책감이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도 돌보기 벅찬 시기입니다. 누군가가 과도하게 내게 의존하려 한다면
그건 상대의 몫이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 선을 분명히 그을 줄 알아야 건강한 관계, 나를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됩니다. 사장, 우린 가족 같은 사이잖아.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그냥 편하게 좀 도와주라. 이 말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정이 느껴지고 뭔가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말이 자주 등장하는 관계는 경계가 허물어지기 쉬운 위험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그래,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요구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우리 가족 같은데 그 정도도 못해줘? 이런 말들이 이어지면 점점 불편함과 억울함이 쌓이게 됩니다. 왜 이 말이 위험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건강한 관계는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과 사정을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족 같은 사이라는 말을 앞세우면 그 배려와 존중 대신 감정적 의무감이 먼저 작동하게 됩니다. 가족 같은 사이라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나?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원치 않는 부탁까지 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더 심각합니다.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다고 표현하면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남남이야? 그렇게 서운하게 굴 거야? 그렇게 내가 합리적인 경계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과 미안함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희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속 경계를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가족 같다고 해서 모든 부탁을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가족 같은 사이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을 스스로 먼저 정하세요. 이건 내 사정상 어렵다. 이렇게 스스로 허용 범위를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로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고마운 말이지만 가족 같다고 해도 내가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세요. 상대가 처음엔 당황하거나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가족 같은 사이일수록 경계가 더 필요합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만 키우게 됩니다. 5장. 나중에 꼭 보답할게. 이번엔 정말 부탁 좀 할게. 나중에 내가 꼭 보답할게. 이 말 참 사람 마음을 흔들죠. 우리는 누구나 내가 해주는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와준 만큼 언젠가는 따뜻한 마음으로라도 그 보답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을 이용하는 말이 나중에 꼭 보답할게라는 말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이 말은 지금 당장은 아무 대가도 내지 않고 상대방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한 미끼입니다. 나중에 보답한다는 약속이 있으니 이번엔 그냥 해줘도 괜찮겠지. 이렇게 나 자신을 설득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이라는 시간은 대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고맙다는데 나중에라도 뭔가 챙겨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고마움도 그 약속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때 깨닫죠. 아, 이용만 당했구나. 나는 그냥 필요할 때 쓰이는 사람이었구나.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바로 나중에라는 막연한 약속을 믿은 순간부터입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도움과 보상은 명확하고 구체적해야 합니다. 고마워. 다음 주에 내가 식사 대접할게.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꼭 보답할게라는 말에는 그 어떤 구체성도 없습니다. 그 말이 들리면 꼭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언제쯤 어떻게 보답할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상대가 당황하거나 말을 흐린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의 선의와 기대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보상이 없는 부탁은 받지 않는다. 내 시간과 에너지는 값없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세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그동안도 여러 번 들어줬지만 보답을 받은 기억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세요. 내가 계속 보상 없이 내어주면 그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관계로 굳어지게 됩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은 그렇게 헛되이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6장. 네가 잘하니까 부탁하는 거야. 너만큼 이 일을 깔끔하게 할 사람 없잖아. 네가 워낙 믿음직해서 그래. 이 말 듣기 참 기분 좋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죠.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신뢰받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함정에 빠지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네가 잘하니까 부탁하는 거야라는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책임 전가의 말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감당하기 싫은 일을 능력 있는 사람의 책임으로 슬쩍 넘기려는 겁니다.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네가 제일 잘하니까 좀만 도와줘. 그렇게 하면 도움을 거절하기도 참 애매해집니다. 왜냐고요? 거절하면 마치 내가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되죠.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괜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틈을 이용하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네가 제일 잘하잖아. 좀만 해줘. 너 아니면 시간이 더 걸려서 그래. 그런데 점점 커집니다. 그때도 잘해줬잖아. 이번에도 좀 해줘. 이건 네가 처리해줘야 우리도 마음이 편해. 그렇게 내가 맡아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당연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고마움이나 보상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네가 하던 일이잖아. 언젠가부터는 내가 도와주는 게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점검하세요. 나는 이 일을 지금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건가? 만약 후자라면 그건 지금 선 긋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대응하는 말투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번에는 좀 나눠서 맞는 게 좋겠어. 이렇게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거절의 경계는 분명히 하세요. 세 번째는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은 나의 자산이지 남이 함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이용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고 자존감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이용당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건강하게 선을 긋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칭찬은 고마운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을 미끼로 이용당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네가 잘하니까 부탁하는 거야라는 말이 들리면 그 속에 숨겨진 책임 전가의 의도를 먼저 읽어내세요. 그리고 필요할 땐 내 능력과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를 스스로 지킬 줄 아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존중받는 능력자의 모습입니다. 7장.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일만 좀 부탁할게. 정말 앞으로는 절대 안 부탁할게.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마지막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었죠. 왜일까요? 이번이 마지막이야라는 말은 지금 내가 느끼는 피로감과 부담감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이미 몇 번을 도와줬고 지금은 더는 하기 싫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걸 상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카드가 바로 이번만 도와줘, 마지막이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주는 희망 섞인 기대에 쉽게 흔들리죠. 그래, 이번만 참으면 끝나겠지. 이번엔 도와주고 다음부터는 편하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대는 대부분 배신당합니다. 왜냐고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또 필요하니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진짜 급해서 그래. 이렇게 또 다른 마지막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필요한 관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번이 마지막이야라는 말을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은 단순한 설득용 멘트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내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내가 감당할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지적하며 거절하세요. 상대가 섭섭해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섭섭함까지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의 경계 세우기입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단단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반복된 부탁 뒤에는 언제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넌 정말 나랑 이런 관계였니?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했는데도 거절해?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지켜야 하는 건 내 시간과 내 삶입니다. 상대의 마지막이라는 말에 매번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착한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시간과 에너지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 누구나 바라는 모습이지요. 그런데요, 착하다는 이유로, 거절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용만 당하는 삶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말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이 말들이 반복되는 관계는요, 이미 균형이 무너진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는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계속 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시간과 내 에너지,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상대도 나를 존중합니다. 착한 마음은 그대로 지키세요. 하지만 거절해야 할 때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더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용기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